네, 이번에는 앞 시간에 들어서 잠깐씩만 저희가 맛만 봤던 함수의 리턴 값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앞서 수학 시간에 비교하면서 함수를 그렸던 걸 제가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이런 박스가 있고요. 사용자가 인풋을 넣어주면은 저희가 지금까지 배운 이게 파라미터죠? 인자라고 부르고요. 넣어주면 함수 이제 내부에 특정 작업이 수행이 되고요. 인풋을 이용해서요. 그 결과를 이제 함수를 호출한 애한테 이제 뱉어내주는 이제 아웃풋이라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함수를 디자인을 할 때는요, 인풋을 있게 할 수도 있고 없게 할 수도 있고요. 아웃풋도 동일하게 있게 할 수도 있고 없게 할 수 있습니다. 인풋이 존재하고 존재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이 배웠었죠, 앞서서요. 근데 파라미터의 이제 함수의 아웃풋을 이제 전달해주고 안 해주고에 대해서는 배우진 않았었어요. 근데 잠깐 코드를 통해서 보긴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맨 처음에 배웠던 함수들은요, 프린트 문만, 사용자가 전달해준 입력값을 프린트를 통해서 출력만 하고 끝냈죠. 출력만 했지, 그 함수를 호출한 부분한테 특정 값을 반환하진 않았어요. 그런 경우가 대부분 이제 아웃풋이 존재하지 않게 디자인을 한 거고요. 반면에 이 바로 전 예제에서는 저희가 함수를 호출한 애한테 지미 핸드릭스 또는 루이스 다니엘 암스트롱이라는 그런 결과값을 반환을 해줬죠. 그 반환을 해줄 때는 저희가 함수 내부에 함수 코드 블록에 return return이라는 명령을 써주시고요. 그 뒤에 이 함수를 호출한 애한테 반환해줄 value 또는 뭐 변수 이름들을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return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이 함수 내에서 return을 쓰시면은 아웃풋이 존재하는 함수가 되는 거고요. return을 적어주시지 않으면은 아웃풋이 존재하지 않는 함수가 되는 겁니다. 예제를 통해서 저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번 코드는요, 저희가 앞서 만들었던 get formatted name 이라는 함수를 저희가 이제 동일하게 이름은 사용을 할 거고요. 근데 이 함수의 파라미터를 저희는 두 개만 저희가 써볼게요. 이번 왜냐면은 옵셔널한 파라미터는 아예 생략을 했어요. 두 개의 그 파라미터를 가진 함수에 저희가 이름을 쓰시고요. 앞서와 동일하게 지미 핸드릭스라는 값을 넣으시면요, 각각의 값들이 first name과 last name에 매핑이 돼서 함수 내부에 져서 이렇게 더해져서 full name이라는 변수에 저장이 되고요. 그 저장된 값을 title이라는 함수를 적용을 해서 호출한 사용자한테 리턴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은 이 사용자가 넣었던 값이 지미 한 칸 띄고 핸드릭스 값은 하나의 연결된 문장이 돼서요, 그 값이 이제 return 명령에 의해서 함수를 호출한 부분에 이제 리턴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함수의 실행 결과에서 리턴 받은 값을 저희가 이 musician이라는 변수에 저장을 하고요, 그 값을 이렇게 출력을 할 수 있는 게 함수의 리턴 값을 사용하는 예제입니다. 네, 이번에는 함수의 리턴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문제에서 저희는 함수에 의해서 리턴되는 값이요, 스트링 값만 리턴이 되도록 저희가 코드를 만들어 보고 연습을 했습니다. 하지만 함수는요, 그렇게 단순한 문자열만 리턴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요, 문자열 외에도 다양한 int, float 그런 숫자형 데이터부터 불리언 데이터, 그 다음에 저희가 앞서 배웠던 자료구조, 리스트, 튜플, 딕셔너리 이와 같이 다양한 데이터형을 리턴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번 시간에는 그 중에서도 저희가 이제 딕셔너리형 데이터를 리턴하는 것을 확인을 함으로써 다양한 데이터 타입을 함수가 리턴해 줄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예제를 풀어볼 텐데요. 예제 문제 저희가 이제 def로 함수를 이제 정의를 하고요. 함수의 이름은 build underbar person이라고 저희가 지었습니다. 그리고 first name, 그 다음에 last name이라는 두 개의 변수를 저희가 입력받을 수 있도록 만들었고요. 사용자가 입력한 이 두 가지 first name과 last name을 이용해서요, 딕셔너리를 저희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 딕셔너리에는 이제 키로서 first라는 키와 last라는 두 개의 키 값을 가지고요. 그 각각의 키에 사용자가 입력해줬던 first name과 last name을 매핑을 해서요. 그 person이라는 변수의 딕셔너리 객체를 담고요. 그렇게 담겨져 있는 딕셔너리 객체를 return이라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이 함수를 호출한 쪽에 반환하도록 저희가 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정의한 함수를 실제로 호출을 통해서 실행을 해보고 그 결과값인 딕셔너리가 정말 잘 이제 리턴이 됐는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build person이라고 저희가 위에서 정의한 함수를 이제 호출을 했고요. 호출할 때 이 first name에는 지미라는 값, 그리고 last name에는 핸드릭스라는 값을 리턴을 하도록 이렇게 할당을 했습니다. 그 후에 이제 내부적으로 함수 내부가 동작이 돼서 person이라는 변수에 저희가 입력한 값을 이용해 딕셔너리 객체를 만들고 그거를 리턴을 받게 되는데요. 이렇게 리턴 받은 딕셔너리 객체를 musician이라는 변수에 저희가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정말 우리가 의도한 대로 이 musician이라는 변수에 딕셔너리 객체가 저장이 되는지 프린트문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면요. 저희가 맨 처음에 함수 만들 때 의도했던 것처럼 first와 last라는 두 개의 키를 갖고요. 그 각각의 키에 사용자가 입력해줬던 지미와 핸드릭스라는 값이 매핑이 된 딕셔너리 객체가 리턴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예제도 저희가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 예제에서는요, 저희가 build person이라는 함수를 또 디자인을 할 건데요. 이번에는 앞섰던 문제와 다르게 first name, last name, age라는 세 개의 파라미터를 디자인을 하고요. 그 중에서 age라는 값은 사용자가 값을 입력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력하지 않았다라는 저런 데이터를 디폴트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 후에 사용자가 만들었던 위의 문제와 동일하게 first와 last라는 키를 갖고 사용자가 입력했던 first name 변수에 매핑된 값과 last name에 매핑된 값을 각각 value로서 매핑을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용자가 age라는 값을 넣었는데 age라는 값이 입력되지 않았으면 이 데이터가 들어온 거를 이제 저희가 if문에서 체크를 시키면은 이게 어떤 거랬죠? 데이터가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얘는 false가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age 값을 입력하지 않으면은 이 조건문이 false가 돼서 아래 코드가 실행이 되지 않고요. 아래 코드는 뭐죠? 저희가 만들었던 person이라는 딕셔너리 객체에 사용자가 입력한 age 값을 넣어주는 거예요. 어느 경우에 그렇죠? 사용자가 입력해준 age 값이 있을 때만 있어야 이 조건문이 true가 되고 이 밑에 코드가 실행이 돼서 person이라는 딕셔너리에 age라는 키가 추가되고요. 그 키에 매핑되는 값이 추가가 될 겁니다. 사용자가 age 값을 입력해주지 않으면은 이 age라는 키에 해당하는 값은 person 딕셔너리, person 변수에 있는 딕셔너리 객체에 추가가 되지 않겠죠? 그렇게 저희가 person 변수를 딕셔너리 객체를 만든 다음에 그거를 이 함수를 호출한 사용자에게 또는 호출한 부분에 리턴하도록 이렇게 return이란 명령을 넣어줬습니다. 이렇게 디자인한 함수를요, 저희가 실제로 이제 build person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호출을 하고요. 저희가 Jimmy, Hendrix, age라는 세 가지의 값을 다 입력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person이라는 그 함수 내부에서 person 딕셔너리에는요, 키가 first, last, 그 다음에 age 값을 입력을 했기 때문에 이 age 세 개의 키를 갖고 각각의 세 개의 키에 사용자가 입력한 세 개의 값이 value로서 매핑이 되는 딕셔너리를 이제 리턴을 받을 수 있고요. 그거를 저희가 print 명령을 통해서 직접 출력을 해보시면은 보시는 것처럼 first key, last key, 그 다음에 age라는 세 개의 키를 갖고 각각의 키에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인 Jimmy, Hendrix, 27이라는 값을 value로 매핑이 된
딕셔너리가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어서 이번에는 함수에 저희가 디자인 한 함수의 파라미터로서 리스트가 넘어오는 경우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제도요, 사실은 앞서 저희가 했던 함수의 파라미터 장표나 키워드 파라미터를 이용한 함수의 디자인과 크게 다른 내용은 아니에요. 다만 그때 저희가 예제를 들었을 때는 간단한 예제를 위해 변수의 문자열 또는 숫자값만 넘어오는 형태로 저희가 디자인을 했었는데요. 사실 함수에서 파라미터는요, 그렇게 단순한 숫자, 문자열, 불리언 이런 값들만 넘어올 수 있는 게 아니라요, 저희가 앞서 배웠던 자료 구조들, 튜플, 리스트, 딕셔너리 이런 애들도 저희가 이제 인자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 예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함수를 디자인을 했어요. 그 함수를 디자인을 할 때는 그냥 앞에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우선 def 함수를 이용해서요, 함수의 이름은 greet users라는 이름을 썼고요. 그 다음에 names라는 이제 파라미터를 저희가 받을 수 있도록 함수를 디자인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 파라미터 이름을 보면요, names, 복수형이죠. 뭔가 1, 2, 3 또는 문자열 하나 이와 같은 값이 아닌 튜플이나 딕셔너리나 리스트와 같이 뭔가 여러 개의 원소를 가진 데이터를 나는 전달받겠다 라는 사실 그런 함수의 파라미터 이름에 그런 의도가 깔려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전달받은 names라는 값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값이 아닌 여러 개의 값, 그 중에서 저희가 이번엔 리스트를 예로 들 거기 때문에 이 names라는 애는 리스트의 자료 구조가 들어올 것이라는 걸 가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함수 내에서도 이 names라는 변수에는 리스트가 들어있을 거를 가정을 하고 로직을 짭니다. 그래서 for와 in을 이용해서 names라는 리스트에 있는 값을 이제 루핑하는 코드로 만들어져 있고요. for을 통해 이 name에는 names 리스트에 들어와 있는 값을 하나씩 이 변수에 할당이 될 거고요. 그 할당된 값을 이용해서 hello, 그 다음에 사용자의 이름을 타이틀로 변환을 한 다음에 느낌표까지 붙인 하나의 문자열을 만들고 그 문자열을 출력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함수는요, 사용자가 정의한 이 함수는 names라는 리스트 객체의 원소의 개수만큼 루프를 돌고요. 그렇기 때문에 원소의 개수만큼 이 프린트문이 출력이 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실제 디자인한 함수에 리스트 파라미터를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userNames라는 하나의 변수를 만들고요. 거기에 한나, 캐롤, 마가렛이라는 마곳이라는 세 개의 원소를 가진 리스트를 만들어서 변수에 담았고요. 그 변수를 저희가 위에서 디자인한 greet users라는 함수에다가 파라미터로서 전달을 하시게 되면은 저희가 세 개의 원소를 전달했기 때문에 hello 한나, hello 캐롤, hello 마got, 이 세 개의 프린트문이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은 저희가 단순하게 리스트만 이제 예로 들었지만요, 함수에서 파라미터는요, 리스트 외에도 튜플, 딕셔너리 같은 자료 구조들을 인자로 넘길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번에는 함수의 이제 가변 인자, 가변 파라미터라는 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변 인자는요, 가능하다, 변화가 가능하다. 여기서 변화가 가능하다는 거는요, 파라미터의 또는 인자의 개수가 변화할 수 있는 그런 인자라는 거예요. 앞서 저희가 함수를 정의할 때 배운 게요, def 쓰시고 한 칸 띄신 다음에 함수의 이름을 작성을 하시고 거기에 가로를 쓰신 다음에 내가 전달받고자 하는 파라미터의 개수와 그 이름을 이렇게 정의를 해줬었죠. 이렇게 정의를 해주신 다음에 실제 이 함수를 호출을 할 때는 저희가 만약에 3개의 파라미터를 정의를 했다.
그러면은 이 함수를 호출하는 부분에서도 세 개의 파라미터에 각각 매핑될 수 있는 값을 전달을 해줘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만약에 저희가 세 개의 파라미터를 디자인을 했는데 두 개의 값을 전달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네 개의 값을 이렇게 전달을 한다거나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에러가, 이 함수를 호출하는 부분에서 에러가 납니다. 파라미터의 개수가 맞지 않다고요. 근데 프로그래밍을 하시다 보면은 여러분 많은 케이스에 특정 경우에 따라 파라미터의 개수가 달라지는 함수들을 만들어야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하시게 됩니다. 물론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앞서 배웠던 옵셔널 인자, 여기 디폴트 값을 이용한 인자의 디폴트 값을 이용한 옵셔널 인자를 사용하셔도 되기는 해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다만 얘는 값이 개수가 특정한 개수 내에서 맥스의 개수나 아니면은 특정 파라미터에 어떤 파라미터의 값이 들어올 수도 있다,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이 명확해야 돼요. 근데 그러한 기준조차도 저희가 지킬 수 없는, 확인할 수가 없는 이제 프로그램을 짜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사용하는 게 가변인자라는 개념입니다. 이 가변이라는 개념은요,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파라미터의 개수가 있는데 임의의 개수라는 거예요. 파라미터의 개수가 막 들쭉날쭉 막 바뀔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해서도 저희가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가변인자입니다. 이 가변인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설명은요, 코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가변인자를 저희가 정의한 함수를 정의를 하시면요, 앞부분은 동일해요. 내가 함수를 정의를 한다 하기 위해서 def 명령어를 쓰시고 한 칸 띄신 다음에 함수의 이름을 써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가로를 치시고 그 가로 안에 이제 들어가는 값이 저희가 파라미터 또는 인자죠. 근데 가변인자라는 거는 인자가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만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함수의 정의와 방법과는 딱 그 가로 안에 들어가는 파라미터 부분만 달라지는데요. 어떻게 달라지느냐? 이 가변인자는요, 앞에 아스텔라스크를 붙이고 그 뒤에 변수의 이름을 씁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스텔라스크를 붙이고 변수의 이름을 쓰시면요, 이 토핑즈라는 변수 이름에는요, 사용자가 전달한 파라미터를 튜플로 묶어서 이 코드 블록 내로 전달을 하게 됩니다. 이 튜플로 묶으면 어떻게 되죠? 사용자가 2개의 데이터를 묶으면은 2개의 데이터가 묶여져 있는 튜플, 사용자가 3개의 데이터를 전달을 하면은 3개의 원소를 가지는 튜플, 이렇게 하나의 파라미터로서 걔를 패킹을 해서 코드 블록 내에서 사용을 하게 하는 겁니다. 저희가 정의한 make pizza라는 함수를 이름을 통해서 호출을 했고요. 거기에 페파론이라는 하나의 값을 전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저희가 하나의 값을 전달을 했더라도요, 저희가 이미 가변인자라고 정의를 했기 때문에 이 토핑즈라는 변수 안에는 사용자가 전달한 데이터를 튜플로서 이렇게 묶어서 사용자가 전달한 이 페퍼로니를 하나의 원소로 가지는 이제 튜플로 만들어서 함수 코드 블록 내에서 사용이 되게 되는데요. 정말 그렇게 됐는지 저희가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토핑즈를 출력을 하시게 되면은 저희가 사용자가 전달한 페퍼로니 값이 튜플 안에 묶여서 하나의 값을 가지는 튜플이 되어서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동일한 함수의 3개의 파라미터, 머쉬룸, 그린 페퍼스, 그 다음에 엑스트라 치즈라는 3개의 파라미터를 전달해 보도록 할게요. 3개의 파라미터를 전달을 하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토핑즈라는 변수 이름은 가변인자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전달한 파라미터 3개를요, 이렇게 튜플로 패킹을 하는 거예요. 머쉬룸, 그린 페퍼스, 엑스트라 치즈라는 3개의 값을 튜플로 묶어서 이제 토핑즈라는 변수에 할당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가 토핑즈라는 그 전달받은 파라미터를 프린트를 하시면은 이렇게 저희가 생각했던 것처럼 머쉬룸즈, 그린 페퍼스, 엑스트라 치즈를 3개 원소로 가지는 이렇게 하나의 튜플이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저희는 이번에 다음 예제에서는요, 저희가 튜플로 전달을 받았기 때문에 전달받은 튜플 데이터를 이제 루핑을 하는 예제를 한번 저희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수의 이름과 이런 것들 정의는 위의 문제와 동일하게요. def라는 명령어를 쓰시고 making pizza라는 함수의 이름을 쓰시고 파라미터로서 가변 인자를 전달받겠다 라고 이렇게 아스텔라스크를 이용해서 표시를 했고요. 그렇게 전달받은 사용자의 토핑즈 데이터, 변수에 저장되는 데이터는 저희가 튜플이기 때문에 for와 in 명령어를 이용해서 루핑을 돌아볼게요. 그러면 이 토핑이라는 변수에는 사용자가 입력했던 여러 개의 파라미터들이 순차적으로 하나씩 할당이 될 거고요. 그렇게 할당되는 데이터를 저희가 앞에 이렇게 하이폰을 붙여서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사용자가 하나의 데이터를 입력을 하시면은 이 한 줄의 프린트문이 실행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가 여러 개, 3개의 파라미터를 전달할 경우에는 이 프린트문이 3번 출력이 되도록 되겠죠. 예, 실제 함수 호출을 저희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와 저희가 파라미터도 위에와 동일하게 이제 입력을 할 텐데요. 먼저 make pizza라는 이름을 통해서 페퍼로니 하나의 값을 전달을 했어요. 그러면은 보시는 것처럼 페퍼로니라는 값이 한 번, 이제 프린트문이 한 번 출력되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번에는 저희가 파라미터를 3개를 전달을 해볼게요. 머쉬룸, 그리고 그린 페퍼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익스트라 치즈의 3개의 파라미터를 저희가 함수한테 전달을 하면요. 이 프린트문이 각각의 원소를 이용해서 출력이 되기 때문에 3번 출력이 되겠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머쉬룸, 그린 페퍼스, 익스트라 치즈와 같이 3번의 프린트문이 실행이 돼서 사용자가 전달한 파라미터들이 모두 다 이제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키워드 가변인자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서 시간에 저희가 가변인자에 대해서 배웠었죠? 가변인자요. 근데 이 키워드 가변인자도 가변인자랑 거의 비슷합니다. 다만 하나 다른 게 이름에도 나와 있죠? 키워드를 이용한 가변인자를 저희가 사용하는 게 키워드 가변인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키워드 가변인자는요, 키워드가 포함되어 있는 임의의 개수의 인자를 넘기는 이제 파라미터의 전달 방식입니다. 앞서 저희가 배웠던 가변인자는 사용자가 전달해준 여러 개의 데이터를 튜플로 이렇게 묶어서 패킹을 해서 코드 블록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이었죠. 키워드 가변인자는요, 이렇게 튜플로 묶는 게 아니고요, 딕셔너리로 데이터를 묶어서 사용자가 코드 블록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식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저희가 코드를 이제 보면서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이제 함수를 이제 정의를 먼저 해볼게요. 함수를 정의하는 방법은 계속 나오지만 def라는 명령어를 이용한 다음에 한 칸을 띄시고 그 다음에 함수의 이름을 저희가 이렇게 작성을 해주십니다. 그 작성한 후에 이 함수에 저희가 몇 개의 파라미터를 지정을 해볼 텐데요. 이 부분이 이제 앞서와 달라지겠죠? 먼저 저희가 first와 last라는 파라미터를 전달을 받도록 할게요. 사용자한테. 2개의 파라미터는 일단 저희가 앞서 배웠던 그냥 일반적인 파라미터예요. 일반적인 파라미터 2개는 저희가 전달을 받을 거다 라고 이제 정의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키워드 가변인자입니다. 앞에 first와 last를 제외한 파라미터는 저희가 키워드 가변인자를 쓰겠다는 건데요. 지금 파라미터가 키워드 가변인자라는 거는 이렇게 앞에 아스텔라스크를 2개를 붙여서 표현을 해주면 됩니다. 이 뒤에 있는 코드 내용은요, 저희가 실제 이 함수를 호출할 때 전달해준 파라미터를 조금 보고 가도록 할게요. 그러면 저희가 밑에 부분에서 실제 함수를 호출하는 부분을 보시게 될 텐데요. 보시는 것처럼 build profile이라고 이제 함수가 저희가 위에서 만든 함수의 이름으로 함수를 호출을 했고요. 거기에 2개의 파라미터는 저희가 정의했던, 함수에 정의했던 값을 그대로 전달할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알버트는 first라는 변수의 파라미터 이름에 매핑이 돼서 전달이 될 거고요.
두 번째 입력한 아인슈타인이라는 이제 값은요, 이 last라는 파라미터의 매핑이 돼서 전달이 될 겁니다. 이제 그 뒤에 있는 게 가변 키워드 가변 인자들인데요. 앞서 저희가 가변 인자는 어떻게 전달을 했었죠? 그냥 파라미터를 뭐 1, 2, 3, 4 이렇게 콤마로 구분해서 여러 개의 파라미터를 전달을 하면은 함수에서 걔를 정의되어 있는 가변 인자의 이름으로 받아서 이렇게 튜플로 묶은 다음에 받아서 함수 블록 내에서 유저 인포라는 변수 이름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했었잖아요. 예, 이게 키워드 가변 인자였는데, 키워드 가변 인자는 제가 아까 뭐로 묶어서 보낸다고 말씀드렸죠? 예, 딕셔너리로 데이터를 묶어서 보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딕셔너리를 저희가 사용했던 방법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볼게요. 딕셔너리라는 자료 구조는 어떤 거였죠? 키와 밸류로 이렇게, 예, 키와 밸류로 연결이 매핑이 되어 있는 여러 개의 데이터를 저희가 딕셔너리라고 했죠. 여기는 키1, 얘는 두 번째 원소는 키2고 거기에 값이 이렇게 매핑이 되어 있는 이런 형태로 딕셔너리 자료 구조라고 저희가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료 구조는 앞서 저희가 배웠던 튜플처럼 단순하게 파라미터만 존재해서는, 이렇게 값들만 존재해서는 만들 수가 없어요. 저희는 뭐가 필요하죠? 키 값이 필요하고 그 키 값에 매핑되어 있는 밸류 값들이 필요를 합니다. 그렇게 여러 개의 값들이요. 이래서 저희가 키워드 가변 인자의 값을 전달하기 위해서는요, 값을 조금 파라미터를 좀 독특한 형태로 전달을 하는데요. 전달을 하는 방법은 이렇게, 변수의 이름을 제가 임의로 앞에서 저희가 파라미터를 전달할 때 이름을 매핑해서 전달을 하는 방식처럼 전달을 해요. 그래서 앞에 이름을 쓰고 그 다음에 값을 쓰고요. 그 다음에 변수의 이름을 쓰고 그 다음에 값을 써요. 그렇게 저희가 변수의 이름과 값을 전달해 주시면요, 앞에 있는 변수의 이름이 키로 매핑이 되고 뒤에 있는 값이 value로 매핑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예제에서 전달을 하게 되는 이런 파라미터들은요, 예, 지금 저희가 가변 파라미터로서, 키워드 가변 인자로서 로케이션과 정보와 필드 정보를 넘겨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내부적으로 딕셔너리가 함수 내부에 어떻게 전달이 되냐 하면은, 예, 보시는 건 유저 인포라는 변수예요. 로케이션이라는 키, 그리고 거기에 매핑되어 있는 프린스턴이라는 문자열이 밸류로 매핑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키는 field라는 키워드에 이제 physics 라는 값이 매핑이 되어 있는 두 개의 원소를 가진 딕셔너리가 이 유저 인포라는 변수로 매핑이 되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는, 함수를 디자인하는 사람은 나는 키워드 가변 인자를 아스텔라스크 두 개를 이용해서 정의했기 때문에 함수의 내부에 우리가 사용할 유저 인포라는 값에는 딕셔너리가 값이 들어와 있을 것이다 라는 거를 가정을 하고 프로그래밍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만든 build profile이라는 함수의 내부 코드 블록은 어떻게 구현이 되어 있나 보도록 할게요. 먼저 저희가 profile이라는 변수를 정의를 하고요. 거기를 비어있는 딕셔너리로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자가 전달했던 first와 last 값은요, 그 profile이라는 딕셔너리에 first name이라는 키로서 이제 value first 값을 매핑을 시켜놨고요. 그래서 딕셔너리 하나의 값을 추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프로파일 딕셔너리에 last name이라는 키를 추가를 하시고, 사용자가 전달한 값 중 last라는 값을 이제 value로서 매핑을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유저 인포는 딕셔너리처럼 동작을 한다고 가정을 하고 코드를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 밑에는 저희가 사용자 유저 인포에 몇 개의 원소를 전달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for와 in 구문을 이용해서 딕셔너리의 루프를 돌아보도록 할게요. 딕셔너리의 루프를 도는데 저희는 이번에
유저 인포라는 딕셔너리에서 키 값과 밸류 값을 모두 다 가져오는 루핑을 하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저 인포라는 이 변수를 얘는 딕셔너리 거기 때문에 .items라는 함수가 있을 것이고 그 .items라는 함수는 딕셔너리에서 어떤 값들을 뽑아내서 루핑을 돌 수 있도록 하는 함수였죠. 키와 밸류 값을 모두 다 끄집어내는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user_info.items를 하시면요, 그 user_info라는 딕셔너리에 들어있는 원소의 개수만큼, 이번 예제 같은 경우에는 2개의 원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2번의 루프가 될 거고요. 각 루프마다 키값과 밸류 값이 할당이 될 거고요. 그렇게 사용자가 키워드 가변 인자를 통해 입력해준 파라미터의 개수만큼 이 키값을 여러 개의 키값을 넣고 그 키에 매핑되어 있는 밸류 값들을 추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만들어낸 프로파일을 이제 리턴을 하는 거예요. 함수로 호출해준 사람한테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빌드 프로파일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알버트와 아이슌타인 2개의 값을 전달을 하고 뒤에 로케이션과 필드를 키워드 가변 인자로 전달했을 경우에는 이 유저 프로파일에는 이 알버트가 first name, 그 다음에 키에 매핑되고 아이슌타인이 last name에 매핑이 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전달한 2개의 값 해서 로케이션 키값, 프린스턴 밸류 값, 필드 키값, 피직스 밸류 값이 되는 총 4개의 원소를 가지는 딕셔너리가 이 유저인포에 저장이 될 겁니다. 정말 그렇게 됐나 저희가 프린트 문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면요, 저희가 보시는 것처럼 first name 키가 있고 last name 키가 있고 사용자가 전달했던 키워드 가변 인자로 전달했던 로케이션과 필드 값이 키로 추가가 되어 있는 4개의 원소를 가진 딕셔너리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각각의 키는 저희가 의도했던처럼 first name은 알버트, 그 다음에 last name에는 아이슌타인, 그 다음에 로케이션에는 프린스턴, 필드에는 피직스라는 값이 매핑이 되어 있는 이제 딕셔너리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